잘 아시겠지만 송원석 원내대표 이 누굽니까? TK에서 김천에서 그 지역구를 둔 기재부 출신. 그렇죠. 기재부 네. 출신에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윤석열 그 탄핵을 반대하고 예. 그리고 체포를 반대하는 농성 예. 또 김천 지역구에서 또 이 걸기대회를 열었던 예. 아주 강성 친윤입니다. 예. 결국 윤석열의 탄핵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세웠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심으로는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태세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당권 때문에 당심의 눈치를 보는 그런 그 이도저도 아닌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친윤의 그 송원석 원내대표인데 이제 거기도 이제 새 당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당 지도부는 역시 친윤이 주도권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그 국민의힘의 완전한 패배로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를 선출한 거라던가 그렇죠. 예를 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몇 가지 5가지 개혁 과제를 얘기했는데 뭐 이를테면 윤석열 그 내란 수계에 대해서 탈당을 권고하겠다라던가 그리고 대통령 후보 바꿔치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던가 예.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59일 만에 퇴장하게 됐습니다. 네. 한동훈 측이라던가 안철수 측이라던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도와주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말았거든요.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개꼬리 3년 묵어도 뭐가 안 된다는 것처럼 국민의힘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일련의 행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야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서 인사할 때 굳이 한다는 얘기가 그 좋은 자리에서 아니 김민석 그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또 밥 먹는 자리에서 예. 한번 잘 지내보자고 협치를 얘기하는 쪽에서 전향적인 대선 패배와 내란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여기서도 또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 이재명 대통령의 흠집내기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형으로 계속 끌고 나가다가는 아마도 특별하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전당대회도 결국은 당심이 결정하는 당심을 잘 없는 TK 출신의 그 누가 그럼 또 되는가. 친윤이겠군요. 친윤이나 아니면 친윤의 업둥이 대릴사위 형태의 화장을 좀 한 사람이 결국은 친윤의 지시를 받는 그런 꼭두각시가 탄생하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의 전당대회라서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못 받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나서 본인들 선거인 총선이 다가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다시 한번 큰절을 한다던가 보수를 그렇지. 혁신한다던가 밖에 있는 또 제2의 윤석열을 업둥이처럼 데려온다던가 그런 전략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근본적인 보수 혁신 왜 자꾸 탄핵을 당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자체 선거에 나가셨고 또 당선도 되셨고 또 그래서 서울 중구청을 이끄시기도 하셔서 지방선거 전문가가 아니실까 싶은데 내년 지방선거를 뭐 미리 한번 좀 전망해 주신다면. 예, 내년 지방선거는 뭐 그 사실은 선거라는 게 인물하고 정책 바람이라고 하는데 네. 일상적 시기는 그런데 예. 내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지 꼭 1년 만에 그렇죠. 6월 3일 날 치러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전반부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평가하는 선거의 성격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네네. 5월에 당선됐고 2018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대구 경북 빼놓고 다 이겼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거에 대한 연승은 아주 불멸이죠. 본인이 대선에 나가서 네. 당선됐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총선에서 네. 3전 3연승하고 마지막 대선에서만 그 결과를 그렇죠. 내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선거는 정권의 임기 중반에 네. 중간 평가에 대한 그 과정이었고 특히나
그 보수들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조국 전 그 법무장관에 대한 총공세라는 것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까지 변질되면서 그 관리를 전혀 못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때. 예. 그래서 뭐 대선에서 관리를 못했고 이번 선거는 정권 초기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도를 얼마나 잘해 나가는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대선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총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학습 능력을 가진 네네.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왜 이렇게 우리가 정치를 잘 못해서 정권을 내줬는가에 대한 어떤 통찰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 후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기 위한 문재인 네. 대통령 때의 압승보다도 더 큰 압승을 하기 위한 아마 그 대비를 철저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향후에 1년 지난 뒤 이재명 정부의 그 개혁 동력을 더 구축하기 위한 그런 토대로서 삼을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정치 열심히 잘할 거고 국정을 제대로 돌볼 것이고 지지율도 많이 올려놓은 채 선거 당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핵심적일 텐데요. 그쪽에 서울, 인천, 경기 여기 세 군데 다 이기면 제일 네네. 좋겠지만 사실 역대 세 군데 다 이긴 적이 2006년 지방선거인가? 그때 그 김문수도 되고 오세훈도 되고 네네. 저쪽 인천은 누가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그러한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가까스로 이기고 서울, 인천에서 졌는데 세 군데 다 이기는 게 아마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맏형인 서울의 선거 중요한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47.13%를 얻었고 이번에 예. 김문수 후보가 41.55%를 얻어서 예. 사실상 다른 그 전국적인 이 대통령 그 득표율이 49%보다 다소 좀 낮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 후보가 얻었던 9.94를 더하면 범보수가 51.49%. 네. 즉 서울의 진영이 사실은 고령화됐고 중도화가 고착화되고 강화된 듯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드라이브하고 해서 내년 선거에서 서울시 선거를 전국 선거에 그 얼굴로 해서 지방선거에 압승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년까지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합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국힘이 어느 정도로 헤매는가에 따라서 국힘이 내부에서 그 개혁의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예전에 윤석열이라든가 네. 그 한독수를 데려오는 것처럼 외부의 눈길을 돌릴 텐데 네. 그때 되면 이준석도 하나의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대선 때에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그 국민에 대한 상처, 차별, 여성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당분간은 그 잠복기에 있겠지만 아마도 내부적인 그 국민의힘의 개혁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이 합치고 서울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이준석이 아시겠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의 반발, 그러니까 비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5선에 도전하는 거 아세요? 그러네요. 네. 원래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중간에 한번 그만두기도 네. 하고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홈런도 없지만 삼진아웃도 없이 무색무취한 그래서 이슈 선거가 있을 때 무난한 후보로서 각광을 받고 또 하나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친윤을 벗어난 그러니까 비윤 행보를 통해서 일정하게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율을 획득해 나간다면 한동훈 대 오세훈의 대결이 국민의힘에서는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는 아주 국민의힘 자체가 거의 폭삭 망할 정도의 내부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지금 기회가 오기 쉽지 않을 너무 것 같습니다. 비호감도가 깊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치인에게는 그게 악재인데 악재를 악재로 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서울시장 경선은 한동훈과 오세훈이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추세가 하지 않을까. 이것도 안 가고 대비를 만약에 해야죠. 친윤이 나간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애시당초에 그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반한 얼굴만 앞세우고 그들의 아주 흉측한 속내는 항상 감춰왔던 것이 국민의힘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나와야 합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거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 네. 아직까지들은 그 서울 시민들의 네.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는 후보가 아직까지는 부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의 승리라던가 그리고 국회 내에 압도적인 다수 지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많은 후보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내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가, 나는 어떤 서울을 만들 것인가, 이 서울에 대한 정체성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국정 운영을 여하히 뒷받침하고 중반전으로 만들어 나갈 이재명 국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 이 두 가지 문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정체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뒷받침,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후보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후보군들은 눈에 띄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네네. 오세훈보다 더 참신해야 한다. 상대 후보 선거는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 후보하고 비교가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와 함께 대척점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선명성이라든가 참신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역대 5선 서울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명태균 수사를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다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세훈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내년 봐야 알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것도 이렇게 후보군이 좀 나와줘야 할 텐데 이게 박원순 이후에 이렇게 없습니까? 근데 여당은 잘 아시겠지만 가용 수단이 많아서 아마 다양한 입각이라던가 청와대 인물이라던가 정당에서의 입법 활동이라던가 의정 활동 이런 것 과정에서 특히 검찰 개혁 과정 속에서 새로운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1년 남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을 보여줄 정치인들은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계속 나와야 합니까? 김동연 지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아마 장점으로는 현역 지사 불패 논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호각을 겨루지 못해서 일정하게 정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좀 약간 실패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선다면 내부에서의 경선이 곧 민주당의 본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도 단단히 긴장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양반은 아예 포기할 뜻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자기 비호감이 높고 그동안 해왔던 비명 반명 행보를 보면은 이 점수를 딸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장점이 일부 있는 건 있죠. 그러니까 입체적인 성장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정치인 출신이 아닌 성공한 관료 출신 이런 외연 확장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지지층들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양반은 왜 그랬을까요? 왜 반명 비명 행보를 했을까요? 본인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 덕에 경기지사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기도를 지금까지 다져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업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한심한 분입니다. 역시 정치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요. 중구가 굉장히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원래 나경원 지역구였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 박성범 의원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상욱 의원도 있었고, 지상욱도 있었네. 민주당에서는 정대철 의원, 정호준 의원, 지금 현재 박성준 의원이 지역구 의원 재선째 하고 있는 아주 오랜만에 재선 의원이 나왔습니다. 구청장은 1년 단위나 2년 한 번 하고 소위 말해서 교체되는 퐁당퐁당이 이루어진 데라서 서울의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 내지는 그런 스윙 보터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중구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당이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 그것도 갈림길에 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자, 이제 이미 경험한 분으로서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의 시대 정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내년 선거는 저는
오랜 동안 정치를 하면서 초반부는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그리고 또 거기에 멋지게 인수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유 있게 좀 바라볼 텐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지방선거까지는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건 방심하는 사람한테 지고 경쟁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선거 시기에는 그 유권자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지만 선거가 임하기 전까지 올해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개혁 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활동들을 차곡차곡 쌓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김용민 TV라던가 내지는 뭐 이런 그 진보 유튜버들의 방송들이 나와서 네. 자신의 철학과 소신들을 알려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들에 주력을 해 나간다라면 저는 그 본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대표 선거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분. 두 분이 너무 좋아서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요. 예. 자, 누가 당대표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뭐 제가 뭐 어디 뭐 맞아 죽을 일이 있는데 오늘 저 배비와 함께 네. 저기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정책을 쫓기보다 사람을 쫓아야 승리하는데 근데 박찬대나 정청래나 네. 박찬대나 다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그렇죠. 곳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일장일단이는 뭐냐면 박찬대 의원은 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서 당이 대표가 거리 시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리인, 2인자 뭐 이런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범친명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정청래 의원은 잘 알지만 그 정치 선거에 대해 아주 귀재입니다. 네.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얻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선거 능력이 아주 탁월한 캠페인 능력이 있는 정청래 의원의 게릴라식 선거 운동. 그래서 전체 조직세냐 안정이냐의 박찬대와 그리고 선거의 기술 정청래의 대결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평가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 나간다라면 전체적인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분의 용호 상박의 대결을 만들어놔서 우리 민주당을 붐업시키는 것들 또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뭐 박찬대 정청래의 누구의 승리보다도 두 사람의 그 경쟁과 하모니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당대회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서로 네. 상대방이 돼도 된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했고요. 유튜브는 안 먹힌다며 누가 딱 결정하고 맞으면 칭찬받고 틀리면 욕 먹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절반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예. 하여튼 두 분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참 훌륭한 분들이라는 점에서는 뭐 저도 진심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그래요. 어쨌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 대표가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선거 공천권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서는 특검이 내란의 주범과 공범들에 대해서 단죄하고 있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권력기관의 그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음으로써 그 권력과 유착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적으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독립부터 시작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경찰국 신설된 것을 폐지하는 문제 등등의 입법 과제들 그리고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입법 과제들을 원내대표와 함께 잘 상의하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지방선거를 민심으로부터 잘 평가받는 한 거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과제와 민생과제들을 법률과 예산으로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이 두 가지 역할들을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말 그래서 지방선거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또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지금 지방선거에 그 후보를 어떻게 공천하는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아마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어떤 후보 쪽에서는 전 당원 그야말로 1인 1표, 대의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당원이 1인 1표를 하는 구조로 가겠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고요. 또 다른 후보도 당원 주권주의를 확실하게 확립하겠다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지방선거는 후보자를 어떻게 공천합니까? 지금은 잘 아시면 권리당원 50%하고 여론조사 네. 50%를 통해서 네. 후보자를 당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후보도 지방의회 의원 경우에는 시도당에서 이 룰에 준용해서 아마 당원 투표를 통해서 정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은 그동안은 당심과 민심을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김용태 임기 얼마 안 남은 그 비대위원장도 당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당심과 민심의 반영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그 정책을 컨닝하는 것들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당심과 민심을 확대하는 게 전체적인 시대적인 요구,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확대될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후보들도 정청래 의원이든 박찬대 의원이든 그 공약을 하는 것 같고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방 의원이 문제예요. 자치단체장은 본인 얼굴, 이름이 곧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당심 민심을 다 살펴서 공천을 하게 되는 건데 지방 의원은 누가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이 예, 예. 없어요. 그냥 당 보고 찍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후보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야, 너 나가라. 보좌관, 비서관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찬대 후보자 전당대 대표 후보자의 그 공약 중에서도 앞으로 지방선거든 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확대하겠다.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경선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들은 그 검증, 여론의 검증이라든가 다양한 검증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자질이 자질이 못 미치는 후보들이 나서질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체 수가 많은 그렇지.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아마 당내에서 그런 경선을 확대하겠다는 것만큼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던가 그리고 그 시도당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공천한다는 것들은 좀 줄여나가고 합리적인 선출 절차를 마련할 거고 보는데 특히 지역위원회 지금 선거인단 구조가 그동안 대의원 중심으로 상무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지금 전당원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면서 사실은 아직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당대표 되시는 분이 이렇게 지방의원이라든가 지방에서의 일상적인 당무 참여를 하기 위한 전당원 투표와 함께 그 전당원 투표를 직접적 민주주의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정비 과제 중에 중요한 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당원 투표제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합당한 그런 후보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당원들이 먼저 이렇게 선출하게 된다면은 바람 붙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도 선거운동 전략으로서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당대표 후보가 누군지를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